일단 지수함수는 y는 a의 x승 같은 애를 우린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그치? 이 지수함수의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a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외우는 거야. 그냥 그래프의 개형은 이제 당연히 외워져 있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얘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얘는 먼저 감소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반드시 0,1을 지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x의 0 집어는 무조건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x의 값은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따라 모든 실수에 의해서 모든 y의 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y의 범위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점점 작아지고 있긴 하지만 얘가 절대 x축과 만날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점근선이 바로 뭐냐면 x축. 다른 말로 하면 y는 0이다라는 말이지. 이걸 꼭 얘가 기억해 줘야 돼. 마찬가지로 이번엔 a가 1보다 크게 되자.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함수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y축 대칭함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2분의 1의 x승 함수랑 y는 2의 x승 함수. 다시 말해서 얘랑 얘랑 만약에 서로 역수관계잖아. 얘네 둘이 서로 역수관계면 얘네 둘이 서로 y축 대칭함수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놔야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당연하지. 왜냐면 얘를 다 있으면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쓸 수 있거든. 결국 얘랑 얘랑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함수다라는 것까지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a가 1보다 크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돼버릴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이 다 존재하니까 정역은 모든 실수고. 그 다음 치역 역시 얘는 모두 다 y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얘도 결국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y는 2의 x승 그래프랑 y는 3의 x승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y는 3의 x승과 y는 2의 x승은 이 y축을 기점으로 얘가 갑자기 더 급격하게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0을 기점, 이 x축, y축이 있을 때 이 y축을 중점으로 얘가 원래 더 커져 버려. 얘가 더 작아지면 앞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만 일단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지수함수는 다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y는 뭐 2에 x-3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그냥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면 이 그래프는 원래 조상이 y는 2의 x승 그래프거든. 근데 이 그래프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한 거란 말이지. x 자리에 x-3이 들어가 있고 y 자리에 y-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그래프, 니네가 알고 있는 y는 2의 x승 그래프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x축을 3,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뭐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이거를 니네가 실질적으로 못 그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점근선을 올려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봐. 얘는 이 점근선이 원래 얘였잖아. x축이었잖아. 그럼 이 점근선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 y는 2로 바뀌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지나는 점 한 점 찾아달라고 하면 뭐 x에 0을 집어넣어서 뭐 이 점의 좌표를 찾던지 아니면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x에 3을 집어넣어서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1이 돼버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는 뭐 3,3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니네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니네 편한 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리는 방법은 y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결국 얘만 빨리 보고 얘가 결국 점근선의 역할을 하거든. 점근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중요하단 말이야.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어차피 점근선이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x축, y축 그려주고 나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라는 거 표시해준 다음에 얘 조상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구나 해서 그냥 감소함수로 그려주면 땡. 그리고 이 점의 좌표 하나 찾아라 그러면 얘를 0 만들어준 애가 편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을 집으면 얘가 1이 돼버릴 거고 1이 돼버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걸 니네가 찾아내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니네가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 그래프랑 y는
3 곱하기 2의 x승 그래프를 한번 비교한다면 니네가 이 그래프랑은 서로 뭔가 다르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무슨 말이냐? y는 2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그래프는 뭔가 얘가 더 뭐 급격하게 생길 것 같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서로 평행이동 관계 그래프야. 무슨 말이냐면 얘 조상이 이거야. 왜 그게 가능하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3이라는 애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로그 2의 3이라고 써도 문제될 게 없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쓰면 2의 x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거구나. x축의 방향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고. 그러니까 얘랑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a의 x승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지수 함수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지수 방정식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 지수 방정식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이 지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A의 X승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치환 후 범위 체크야. 니네가 이 지수 방정식을 풀 때 A의 X승을 그냥 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A의 X승을 무조건 치환한단 말이지. 근데 A의 X승을 치환하면 T라고 치환했을 때 이거의 T의 범위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응용시키면 어떤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A의 X승을 T로 치환을 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의 X승에 그러니까 A의 2X승 플러스 3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2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니네가 그냥 얘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쌤 A의 X승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라고 써버리고 범위 체크를 안 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얘는 T제곱 플러스 3T 3T 여기를 A라고 P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P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쌤 얘는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라고 한 다음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만 놓고 푼 다음 이 문제를 다 틀린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얘야. 얘가 0보다 큰 데에서만 보자 이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물론 이럴 때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따라 들어와 줘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생겨도 가능하긴 해. 이렇게 생겨도. 판별식 T가 만약 0보다 큰데 만약에 그 T라는 애가 여기 있었어 봐. 그럼 어차피 니네가 봐야 되는 건 T보다 오른쪽만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모두 다 0보다 커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서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 이거의 축의 방정식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으면 되고 그 다음 또 여기에 0을 대입한 함수값 f0의 값이 양수이거나 크거나 같으면 이 세 개를 만족할 때도 우리는 이 그래프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수방정식에서 니네한테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에서 니네한테 제일 많이 낚는 건 결국 치환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치환만 제대로 하면 이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환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지수부등식에서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서 니네가 또 하나 생각해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수방정식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이런 것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니네가 A에 fx랑 B에 fx A에 gx가 있다라면 이거를 푸세요라고 했을 때 이걸 못 푸는 사람이 있겠니? 당연히 풀겠지. 뭐라고 풀 거냐면 선생님 fx랑 gx랑 같으면 되잖아요 라고 니네가 풀 거라고. 이건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얘랑 얘랑 똑같으려면 당연히 쌤 얘랑 얘랑 똑같아요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문제는 두 번째 이런 내용이야. 자 예를 들어서 fx 밑에가 fx고 a 플러스 만약에 밑에가 gx고 a다 이렇게 돼 있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풀어라 그래도 쌤 이거 초등학생들도 그냥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같으려면 당연히 쌤 얘도 fx랑 gx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여기엔 특별한 경우가 하나 더 숨어져 있습니다. 얘랑 얘랑 달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야? a가 0일 때. 그래서 요거 빠뜨리지 말아야 돼. 요거. 왜냐면 a가 0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달라도 어차피 이 식은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a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지. 뭐 이거는 틀릴 일 없겠지만 얘는 니네가 틀릴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했지? 물론 여기서도 뭐 굳이 설명을 한다면 a가 뭐 1이면 당연히 또 상관은 없을 테고, 그치? a가 1이면. 그럼 뭐 fx랑 gx랑 달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제가 요런 거. 그 다음 또 지수 부등식에서 니네가 또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게 뭐냐? 이건 뭐 로그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긴 한데, 지수 부등식에서 니네가 또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3에 a에 fx가 있고 a에 gx가 있다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이런 식으로, 그치? 뭐 fx랑 gx랑 비교했을 때 gx가 더 크다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어떠한 경우에만 가능하냐면 이거는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만 이게 만족을 하는 거고, 만약에 a의 범위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에는 당연히 fx랑 gx랑 비교했을 때는 fx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니네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밑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라는 거. 이 정도면 뭐 지수함수 설명은 다 한 것 같은데, 뭐 나머지는 니네가 뭐 문제를 내가 또 풀어보면서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 함수를 들어가 볼 건데, 자, 로그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로그 함수는 탄생 배경이 중요한데, 얘들아 로그 함수는 어떻게 탄생한 새끼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지. A의 X승이라는. 우린 방금 이제 Y는 A의 X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면, 쌤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요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걸 니네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런데 얘를 만약에 이 그래프를 Y는 X에 한번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를 우리는 Y는 X에 대칭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달라는 소리니까 X는 A의 Y승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Y는 X 대칭함수가 되거든. 얘가 바로 Y는 X 대칭함수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야 이 Y는 이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해봐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A의 X가 돼버리고, 결국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라라고 하면 니네가 이게 A의 X 그래프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생겨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이름이 바로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겠지. 왜? 니네가 방금 1보다 큰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그럼 만약에 1보다 작은 이런 그래프, 지수함수에서 아까 나왔던 이런 감소함수를, 이 그래프를 만약에 니네한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Y는 로그 AX 함수이면서 이때 A의 범위는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함수가 될 거고. 그래서 외우는 거야. 쌤 결국 로그 AX 함수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군요.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클 때. 이게 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냐. 결국 이 함수들은 지수함수를 역함수해서, 이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 시켜서 나온 함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땐 얘 역시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 얘 역시 감소함수가 돼버린다는 거. 그리고 얘는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또 보면 이 함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가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였고 얘는 모든 실수였고, 얘는 Y의 범위가 분명히 아까 0보다 크다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다는 소리는 이게 싹 다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정의역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하는 거고, X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Y가 바로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그래프를 직접 보면서도 알다시피, 일단 로그 함수는 우리가 이거를 이 오른쪽에서만 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Y의 값은 모든 값이 다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Y 값은 모든 값 다.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만 니네가 알아주면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말하는. 그래서 이거만 니네가 기억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계속 이거의 반대인데, 얘들 아까 이 함수가 점근선이 분명히 x는 0, 다시 뭔 소리야,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이 그래프가 같이 대칭 이동되면 이거의 아까 전에 이거의 점근선이었던 애가 이 점근선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 x는 0이라는 애를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얘가 아까 전에 반드시 0,1을 지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도 뒤집어질 테니까 얘는 반드시 1,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다 외운 사람들은 당연히 또 내가 니네한테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는 거. 이거의 그래프에 먼저 조상인 누구?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파악하고 나서 이 그래프가 결국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고 y축의 방향으로 얘도 결국 2만큼 평이동했다는 사실을 니네가 알아낼 테고 그럼 로그 3의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가 3이기 때문에 분명히 증가함수라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만 2만큼 이동시키라고 했는데 얘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못하는데 이거를 같이 표현해주기 위해서 따라오는 애가 바로 이 점근선. 얘 아까 점근선이 얘 점근선이 x는 0이라면 이번 점근선은 y축의 평행이동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 x축의 평행이동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얘를 x는 1이다라고 써주면 끝난다는 거지. 이걸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래프를 빨리 그리려면 결국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x축, y축 그려준 다음에 얘는 점근선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얘가 0 나오는 값에서 무조건 점근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1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 얘는 얘가 증가함수네 라고 해서 이 옆에다가 로그함수의 증가함수를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마찬가지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편한 방법이 얘를 1로 만들어주는 거지. x에 2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얘는 2,2를 지난다 라고 니네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자, 이 로그함수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로그에 만약에 2에 2x-1 이렇게 쓸까 그냥? 자, y는 쉽게 가겠습니다. 로그에 2의 x 그래프랑 또 y는 로그 2의 2x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그래프는 뭔가가 달라 보이는데 x 앞에서 뭐 2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가 이 새끼가 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그래프는 뭔가 더 급격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지금 서로 평행이동 그래프. 왜 평행이동 그래프냐면 얘는 다 있으면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x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다 있으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그래프랑 서로 조상이 같은 그래프야. 평행이동 그래프라는 거.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니네가 로그 함수에서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내가 니네한테 로그 이거를 만약에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라고 그린다면 니네가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는 분명히 y는 로그 3의 x 그래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크면 클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왜 그러냐? 니네가 지수함수에서 이게 2의 x 그래프라면 이게 y는 3의 x등 그래프라는 건 니네가 알거든? 이 두 그래프 중에 분명히 3의 x등 그래프가 더 y축에 가깝다는 건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니까 당연히 로그 3x는 x축의 그래프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x축에 가까이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 여기까지 뭐 그린다라면 당연히 또 로그 함수는 해결이 다 된 것 같고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거의 정의역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 그냥 그래프 그려서 찾는 게 제일 편해. 그래프 금방 그리잖아. 이거 0 나오는 값이 점근선이라며. 이거 0 나오는 값 점근선 그려주고 나서 이 새끼가 3이네. 이게 뭐 x는 1 그려주고 나서 얘가 3이네. 그럼 증가함수네.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당연히 이 그래프를 보고 나면 x는 무조건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에서는 또 니네가 뭘 조심해야 되냐? 자, 일단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 아까 전에 내가 지수 방정식에서는 내가 뭐를 엄청나게 니네한테 강조했냐면 치환 후 범위 체크라는 걸 엄청 강조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로그 함수는 별로 치환 후 범위 체크에 영향을 별로 미치진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 니네가 로그 AX를 니네가 T로 치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새끼의 범위를 체크하는 게 맞긴 하지만 실제로 범위 체크를 깜빡하고 안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어. 왜냐하면 이 새끼는 어차피 모든 실수를 갖게 되는 거거든. 맞지? 왜냐하면 이 로그 AX 함수는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T는 모든 값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별로 치환에 대해서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치환을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잘 안 틀려. 그러면 여기서 뭐 때문에 틀리냐?
이 로그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에 만약에 fx에 gx가 나와 있고 어떤 문제가 튀어나와 있을 때 니네가 제일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때 이걸 보고 니네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얘랑 얘랑 같고 뭐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건 니네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여기가 그냥 뭐 fx를 되겠지. 이거랑 같으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같아요라는 건 누구나 생각해. 초등학생 다 생각해. 근데 뭐 때문에 틀리냐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무조건 fx는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아야 하고 fx는 1보다 클 때만 우리는 이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무조건 gx가 0보다 클 때만 우리는 로그 방정식을 논한다. 다시 말해서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을 확인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다 스타일이 있는 거야. 로그 방정식에서는 니네한테 뭘로 자꾸 니네를 괴롭히냐면 이 진수 조건과 및 조건을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로그 방정식을 니네한테 괴롭히는 거고 그 지수 방정식에서는 뭘로 니네한테 괴롭히는 거냐면 치환 후 범위 체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이 그래프들의 특징이거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로그 방정식에서 이 로그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역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이거보다 뭐 왼쪽에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인 거고 지수 함수는 이 그래프가 이거보다 위에 있다 아니면 아래에 있다 이런 걸로 니네한테 이 문제가 논해지기 때문에 결국 로그 x는 범위 체크는 니네가 솔직히 안 해도 관계없지만 이거의 범위인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존재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에서도 조심했듯이 여기서도 하나 더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니네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딱 보자마자 쌤 얘는 먼저 뭐 fx는요 0보다 커야 되고요 fx는요 1보다 작아야 하고요 fx는요 뭐 1보다 커야 되고요 hx도 마찬가지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되면서요 hx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가 일단 기본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의 문제가 나오면 니네한테 뭘 묻는다? 무조건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을 니네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랑 얘랑 같으려면 당연히 뭐 그냥 보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쌤 당연히 fx랑 hx랑 같아야 돼요.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누가? gx가 1이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냐 이거지. gx가 1이면. 요거까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했지? 이런 것만 니네가 뭐 조심한다라면 별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은 아까 전에 내가 지수함수에서도 좀 강조했지만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가 있을 때 이걸 보고 무작정 쌤 얘가 더 크니까 fx가 gx보다 커요라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a가 1보다 클 때만 이게 성립한다는 걸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만약에 a의 범위가 1보다 작은 경우 0보다는 크면 1보다 작은 경우는 fx랑 gx 중에 gx가 더 커진다라는 걸 내가 머릿속에 기억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다 됐습니까? 그냥 한번 쫙 정리는 해줬고 그럼 이제 대표 문제를 풀면서 또 내가 설명할 게 추가적으로 있나 보겠습니다. 자, 보자. 1번. 자, 다음 그래프가 이거랑 같다. 너무 쉬운 문제지. 자, 다음 그래프가 이거랑 같을 때, 그림과 같을 때 풀어달랍니다. 일단 딱 보자마자 얘가 점근선을 이렇게 표시해줬네. y는 3이라는 걸. 그러면 바로 B3 들어가야지 뭘. 이해했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B3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가 뭘 지나가고 있어요? 3,5 지나가고 있는데 5는 2에 3 빼기 a 플러스 3이 돼버리니까 결국 a의 값은 2다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가. 너무 한번 내가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금방금방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5번 문제 보시면 자, 또 이제 지수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대. 근데 얘를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시키라고. 그리고 x 자, 무슨 말이냐? 자, a의 x승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니네한테 시킨 대로 한번 해봐. 먼저 니네한테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라는 소리는 얘를 바꾸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x자리 마이너스 x. 그리고 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달래. 이렇게. 얘를 gx라고 하라는 거야. gx. 이해했지? 그런데 이 그래프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a가 뭐 양수인지 a가 양수다라는 말 말고 뭐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야, 이것도 니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대충 생각해봐. 어떤 y는 x에 a, x는 어떤 함수가 있대 이렇게. 근데 얘를 뭐 하랍니까, 얘들아? y축 대칭 이동하래.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 얘를 또 뭐 하랍니까, 얘들아? x축 방향으로 뭐 n만큼 평행 이동 시키려면 x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 그랬더니 얘가 뭐 나온답니까? 얘가 여기서 얘네 둘이 x는 1에서 대칭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해했지 지금 무슨 말인지? 당연히 얘네들 x는 1에서 대칭. 그럼 x에 1 대입한 거 누구야? a랑 뭐랑? x에 1 대입한 거 a분의 1에 마이너스 m승이 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꼭 이렇게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 필요도 없겠다 지금 보니까. 그냥 풀면 풀리겠네. 자, 뭐야? a의 몇 승이랑? f3 뭐야? a의 3승입니까? 이게 fx라며. 그 얘는 뭐야, 얘들아? a분의 1에 3 집어넣은 거. 3-m 곱하기 16이랑 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다 있으면 a에 m-3 곱하기 16이 a의 3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넘어가면서 a에 얼마가 되지? 나누기가 되니까 빼니까 뭐야? 3 마이너스 아니다 이것을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어차피 하나 찾긴 찾아야 되네. 요거 하나 찾아냈고 이걸로만 어차피 풀 수 없긴 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 써먹어야겠다. x는 1의 대칭이라는 소리는. 야, 그냥 잠깐 생각 한번 해보자. 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생각해야 돼. a의 x는 이렇게 있다? 얘를 뭐 했대 얘들아 처음에? y축 대칭 이동했대 이렇게. 그지? 그 다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뭐 얼마만큼 이동을 했대. 뭐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봐, 그지? 근데 얘가 뭐 나온대, 얘들아? x는 1 이렇게 나왔대. 그럼 실제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x축에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그냥? 원래는 x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함수였어? 0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함수 아니야? 근데 얘를 이동시켜서 x는 어디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다며. 그럼 결국 x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얘들아? 1만큼 이동한 거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럼 m이 1이니까 m에다 1 집어넣어 버리니까 a의 몇 승? 5승이 16입니까? 그래서 a는 얼마야? 16에 5분의 1승? 맞아, 이거? 틀린 거 같은데? 뭐야, 어디서 틀린 거야? 뭐야, 어디서 틀렸지? 이 그래프를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건 맞고. 맞지? 원래 얘랑 뭐지? 쉬운 문제를 뭐 하고 있는 거야? F3이 A의 3승 맞고 G3은 3 여기서 틀린 3-M 맞고 곱하기 16 맞고 그럼 A는 M-3 맞고 넘어가면 A에 뭐지?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 16 맞고 여기가 문제될 거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A의 X승 그래프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같다 이게 날라나? A의 1승이랑 A분의 1에 뭐야? 1-M 그러면 A의 M-1이 A야? 아, M은 2네. M이 2네. 그지. 왜 2인 거지, 근데? 그러네. M이 2네. 지금 보니까. M이 2네. M이 2야. 왠지 알겠지? 잘 봐.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어쨌든 X에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는 이 점 집어넣었을 때 두 값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네. 2네, 2. 아, 얘가 2네. 2.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4승이 되거든. 그래서 A의 4승이니까 A는 얼마? 2다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M은 4다라고 하니까. 2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답은 4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왜 풀어줘? X는 1에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구나. 내가 좀 기하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헷갈렸나 보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물어봤네. 일단 이걸 딱 보자마자 얘가 무슨 함수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돼? 감소함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얘가 왜 감소함수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지금 2분의 1의 x승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거는 x가 뭐일 때 최소겠어? x가 맥시멈일 때 최소겠지. 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답은 7이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감소함수인 걸 니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풀어줘. 자, 그 다음 유형. 자, 이 그래프 역시 뭐 거의 비슷한 문제 같은데 방금 거랑. 자, 지금 얘가 감소함수라는 걸 또 알았거든. 그럼 결국 이게 최대냐 최소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얘가 맥시멈을 갖게 만들고 싶대. 근데 감소함수잖아. 그럼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미니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값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결국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맞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돼버릴 테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테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가장 작을 때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니까 답은 125다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고 그때 x의 값은 당연히 2가 되니까 답은 127이다라고 풀어주면 너무 쉽다, 그치? 5번, 자,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자, 얘랑 y는 9가 만나는 점을 a, b라 한다. 자, 얘가 y는 9랑 만나는 점. 얘가 y는 9랑 만나는 점이니까 y가 9면 x는 얼마 얘들아? y가 9일 때 앞에 거 x 얼마야? 마이너스 2 아니야, 당연히? 그치? y가 9라면 x 마이너스 2. 뒤에 거도 y가 9이라면 x는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그리고 1.5. 굳이 뭐 사성공식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점 찍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9, 0, 0, 이렇게 그냥 높이는 9, 답은 2분의 9. 됐지? 유형 25번. 자, 이렇게. 자, 요런 문제들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분명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같이 나왔거든? 그럼 항상 그 생각해. 혹시나 그거 아닐까라는 거. 그 뭐야. 역함수 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닐까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딴 문제 아니었네. 자, 이 그래프의 점근성. 이거 점근성 바로 쓸 수 있지? 얼마야? y는 마이너스 1. 아래 거 점근성 바로 이 그래프가 점근성과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로그 2에 x 플러스 k 이렇게 됩니까? 근데 그 점이 y축에 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y가 마이너스 1인데 y축에 있다니까 여기 있다는 거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얘가 뭘 지나간다는 거야? 0, 마이너스 1 지나간다는 소리야. x에 0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k는 얼마겠지?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답은 2분의 1.
7번. 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 5만큼. 아우. y는 로그 3에 x-2 플러스 5가 5,a 지난데 a는 5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5 답은 6. 유형 8번. 8번 맞지? 자, 다음 fx 그래프에 얘들아 얘 최소값 찾아달래. 자, 이것도 빨리 생각해보자. 얘가 무슨 함수 얘들아? 2를 딱 보자마자 증가함수잖아. 얘가 증가함수이면 얘가 결국 최소일 때 결국 전체가 최소 아니겠어? 그럼 얘 최소값만 찾아주면 되겠네. 자, 이 그래프 그려라. 그럼 x-2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얘들아? 16 이렇게 나옵니까? 아볼입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2,16이 돼버릴 테고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3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16이네. 그 얘 16이네. 그 답은 2의 4승이니까 4다라고 풀어주면 되지. 유형 내가 뭐 설명한 문제들은 거의 하나도 안 나왔네. 자, 42번 문제 보면 자, 로그 2의 x 그래프 위에 자, 로그 2의 x 그래프 그리자. 로그 2의 x 그래프 로그 2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점 A, B가 있고, 그치? A, B가 있고. 중점이 X축이 있다. 그럼 여기 X축이야. 그럼 A가 여기 있나 봐. B가 여기 있나 봐. 이렇게. 중점이. 그리고 선분 A, B를 외분. 자, 이렇게 중점이. 선분 A, B 중점. 만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외분하는 점이 Y축이 있다고? 자. A, B를 2대1로 외분한다는 소리 얘들아. A, B를 2대1로 외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선분 AB를 2대1로. 아, 그럼 이쪽이 B였네. 그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야 2대1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또 결국 얘가 중점이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의 중점.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여기가 1,0이거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야.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그냥 뭐라고 잡을까? t, 로그 2의 t라고 잡아볼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이 점의 좌표는? 그냥 중점으로 따져보는 게 날라나? 중점으로? 뭐가 될까? 이 점의 좌표 뭐라고 써야 되냐? 요거랑 요거의 중점이 얘래매. 그러니까 얼마? 2-t, 그지? 마이너스 로그 2의 t 아닙니까? 이렇게. 따라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 또 지금 여기가 x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2대1이라는 소리는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라고. 결국 얘는 누구랑? 얘랑의 중점 좌표 아니겠습니까? 얘랑 중점 좌표 얼마? 2분의 t입니까? 2분의 t가 2-t입니까? 결국 t는 4-2t가 돼버렸대요. 결국 t가 3분의 4가 돼버리겠다. t가 3분의 4니까 이 점의 좌표 이제 다 구한 거잖아. 3분의 4, 로그 2의 3분의 4. AB 길이 물어봤잖아. 얘도 3분의 4 대입하니까 3분의 4 대입하면 얼마? 3분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4가 될 테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자, 뺄게. 빼면 얼마?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 더하기. 뺄게, 빼라는 소리는 둘이 더하라는 소리잖아. 둘이 더하라는 건 로그 2의 곱이지 얼마? 9분의 16 이렇게 돼버립니까? 그럼 얘는 로그 2의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냐? 맞지? 그럼 얘는 뭐야? 뭔가 또 이상해진 것 같다? 답이? 뭔가 또 이상해졌는데? AB에 뭐 구하는 건데? 길이 구하는 거 맞잖아. AB의 길이 구하는 거 맞잖아. AB의 길이. 그냥 이게 더 편하려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차피 얘가 로그 2의 3, 이거 뭐 여기서 T가 틀린 것 같은데? 느낌상? T가 뭐 정수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디서 틀렸냐? 얘랑 중심 좌표가 둘이 더해서 1,0 맞고
그럼 얘가 x가 0이니까 얘랑 중심좌표가 2분의 t잖아. 2분의 t가 2-t 맞는데? 어디서 틀렸지? 이건 분명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해보나 마나? 로그 2의 3분의 4를 니네가 구할 수가 없잖아. 문제 잘못 읽었니? 자, 어디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A, 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X축 위에. 아, 여기서 틀렸구나. 문제를 잘못 읽었네. 얘가 A, B의 중점이 그냥 X축 위에 있다고 했지 이거 위에 있단 말이 없구나. 아이씨. 그러니까 이걸 써먹었어야 되네. 다시 갈게. 얘랑 중심이 Y좌표를 따져 먹었어야 되네. 아이씨. 이게 지금 잘못했다. 이거 지금 이걸로 풀면 안 되겠다. 완전 잘못 풀었네. 완전 잘못 풀었는데 자, 시간 되겠다. 자, 빨리 할게. 자, 다시 볼게. 야, 1,0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다시 가자. 자, 일단 여기를 t, 로그 2의 t라고 닦고, 그지? 여기를 그냥 내가 아예 문자를 두 개 푸는 게 낫겠다. 여기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지? 여기를 난 베타, 로그 2의 베타라고 할게. 그럼 뭐가 되냐면 얘랑 중점 좌표가 그냥 x축 위에 있다고 했지. 그지? 이거 위에 있다고 안 했어. 다시 말해서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가 얼마야? 0이어야 되는 거지. y좌표의 합이 0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0이어야 되니까 알파 베타가 일단 1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얘가 결국 알파분의 1이겠네. 지금 보니까. 이제 문자 하나 줄여주면. 얘도 뭐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라고 써놨어. 이렇게.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랑 중심 좌표가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알파가 얼마인 거야? 2알파가? 그러니까 얘랑 더한 거를 반으로 하는 게 2분의 알파겠네. 2분의 알파가 얼마인 거야? 알파분의 1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결국 알파 제곱이 2가 돼버리니까 알파는 루트 2가 돼버렸다. 이렇게. 그리고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이제 대입해보니까 얘는 루트 2, 루트 2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 나와버리나? 얘는 그럼 얼마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니네한테 원하는 건 얘랑의 거리 물어봤습니다. 얘랑 거리 물어봤으니까 2분의 루트 2에 왜냐면 이거에서 빼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 나오겠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에서 빼니까 얼마? 1인가 1? 1을 써준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얘는 루트에 얼마야? 2분의 1이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 답은 2분의 루트 6이다 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 됐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나머지 니가 풀어갖고 와봐. 알겠지? 자, 그래서